노사 대치 속에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 안건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조건을 갖추고 초대형 조선사로 성장하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갔는데요. 하지만 노조 반발 등 대우조선해양 인수 확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장진나 노무사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무사님, 이번에 현대중공업 사태 오전부터 노사가의 대치가 격렬했어요. 그렇죠. 이 대립은 27일부터 지금 계속돼 왔던 건데요. 네. 주총이 이제 오늘 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대립 상황은 아마 극도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7시에 그 임시 주총을 위해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한마음 회관에서 나가달라라는 걸 네.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주총이 어렵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울산대로 지금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주총을 저지하려는 노동조합의 어떤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니까 현재에도 지금 한마음회관에서 노동조합은 그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 지금 노무사님 말씀대로 주총 시간은 오전 10시, 주총장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으로 정해졌었는데 교수님 이게 급작스럽게 변경이 됐죠? 예. 뭐 장소 시간이 다 변경이 되었고요. 네. 저는 오늘 그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뭐 평일인데 공부하다가 체육관에서 그랬겠네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승용차들이 막 왔을 것이고, 네. 뭐 경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에 네. 그 뭐 노조원들이 달려왔으니까 아마 전쟁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한 5일 됐죠, 만 5일. 네. 울산시가 아마 전쟁터 같은 이런 아주 북새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무법천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지금 울산시가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예정대로 주총은 열렸고 물적 분할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안건이 5분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노무사님, 사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예, 일단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물적 분할이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이 됐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주총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오래 끌고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노동조합의 반발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적 분할이 이제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빨리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위해서는 이 물적 분할이 필수적이었다. 이게 이제 사측의 주장이었는데 교수님, 이 물적 분할 왜 네.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이게 이제 그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수죠, 인수. 네. 이제 뭐 둘 다 뭐 좀 뭐 좋지는 않은데 상태가. 문제는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데가 2001년에 한 번 망해봤고, 2015년에도 망했고, 2017년에도 결국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동안 뭐 정부가 이제 공적 자금을 2조 9천억, 4조 2천억, 5조 8천억 세 번에 거쳐서 12조 9천억을 집어넣었는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회상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수가 결정됐죠. 인수가 결정됐는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자금이 넉넉하면 한 56% 되는 그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면 돼요. 근데 그게 2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력이 없으니까 현대중공업도 지금 시황이 썩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물적 분할 방법을 쓴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일대 주주로 현대중공업이 28.5%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18.5%를 들어가면 36.5%를 가지고서 밑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을 전부 이제 자회사로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신설법인으로 전환을 시키고 네. 그 밑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3호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그 지배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도 이건 굉장히 합법적인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따져보죠. 주총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노조의 점거 농성을 그리고 또 노조 측은 주총장 변경을 두고 각각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사님,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예, 지금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조의 점거가 지금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저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헌법상 그 노동 3권이라 그래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그 점거에 대해서 회사가 퇴거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퇴거 명령을 해달라고 얘기해서 법원에서 퇴거 명령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정당성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지금 노동조합은 지금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총에 지금 주총 일자와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을 불법으로 변경됐다. 급작스럽게 네. 변경을 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우리 사주로 그 조합원들 중에서 전체 주식의 이제 3%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인 이 주주들이 이러한 그 갑작스러운 그 주주총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 국민은행의 신임 행장을 뽑는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점거를 해서 주총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점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도 당초에 지금과 같이 그 주총의 일자, 시간, 장소를 네. 그 변경을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운송 수단들을 주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한 경우에도 주총이 정상적인 것이다, 적법한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지금 현재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소나마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노무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지금 노조가 좀 열세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교수님 여기서 이제 합법적 주총이라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노조는 이래저래 불리해진 싸움이 되겠네요. 당초부터 싸움이 안 됩니다. 아. 이 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기업의 주주들이 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합법적 최고의 기구이고 이번에 임시 주주총회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인수합병에 관한 그 상정이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켜지는 이런 주주총회에 대해서 노조가 여기에 그 주주총회 자체를 막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 이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는 게 지금 뭐 수십 년간 이런 게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아주 후진적인 그 노사관계의 단면을 이번에 5일 동안 잘 보여줬습니다. 지금 난 정치권에서도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네. 담화문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때 같으면은 예. 그랬을 것 그래야 같긴 되죠. 하네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공권력들이 네. 무력화돼 있죠, 사실. 네. 자, 교수님, 이제 물적 분할 안건 통과됐고, 네.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당장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공정위에다가 기업 결합에 대한 그 신고를 또 해야 되고요. 문제는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조선업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국제 비즈니스거든요. 그 국제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관계국들, 그러니까 뭐 당장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 10여 개국 되는데 이 과정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국들이 야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거 독점적으로 가는 거 불공정하다라고 제소나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큰 회사들이 지금 이거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구적 노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네. 기업 결합을 한 것이다. 이해해 달라라고 네.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데 잘 되어야 내년이나 금년 말까지 계속 이거를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대치 상황은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노무사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노조는 계속해서 반발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현대중공업 노조도 그렇고 네. 또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이번 물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그 예전에는 62%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로 부채 비율이 115%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회사가 신설이 되는 거죠. 네.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지금 앞으로 대우조선과 지금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나 대우조선이나 여기 노동조합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후퇴할 수 있는 후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또 금속노조가 여기에 지금 지부를 이제 만들어 놓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주노총의 가장 큰 저희가 이제 산별 노조가 바로 금속노조입니다. 이 금속노조가 여기 현대중공업 이 사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주노총에 사활을 걸고 지금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지금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중공업의 직원들, 그 노조들이 느끼는 그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이해는 가긴 갑니다. 네. 그래서 한번 노조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수화 체제로 완성이 되면 이제 한국의 자본들은 앞다투어 지주사를 전환해서 돈 되는 것들 다 빼가고 우리 노동자들은 착취의 구조의 생존권 싸움에 항상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중 노동자들은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중의 동지들? 교수님, 앞서서 이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한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치 훼손이라고 봅니다. 네, 법치 훼손이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익숙하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파업 결의하고 하면은 그냥 파업 결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해외 외국에서 보면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 노조가 많이 발달된 나라가 이제 독일이라든가 유럽이죠. 네. 그러나 거기는 산별 노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장이나 회사 단위로다가 시설을 점거 파업을 하는 일은 없죠. 미국 같으면은 아예 회사 밖에서만 해야 되고 우리와 유사한 그 법제도를 가진 데가 일본인데 네. 일본은 노사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서로 화합을 한다고요. 우리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스스로 노조가 나서서 임금도 동결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일단은 하면은 일단 회사와에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가야 하니까 같은 배를 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역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상황이 어렵거든요. 금년에 4월까지만 해도 작년에 수주량이 좀 괜찮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56%가 또 줄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주량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조선업계는 한물 갔거든요, 사실. 네. 이걸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그 구조조정, 산업 어떤 전환기인데 여기서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사는 거죠. 회사가 부도나면 노조도 부도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 경제도 가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그 노사 문화는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좀 고쳐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상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노동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회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왜 전국 금속노련이 다 걸로 집결을 합니까? 여기 전쟁터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그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합해봐야 한 200만 명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취업자 수가요, 취업 근로자 수가 2,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00만 명은 그 노조 가입도 못해요. 제가 경기북부에서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들 노조도 없어요. 그냥 폐업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사장하고 껴안고 수십 년 같이 일했어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사업장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생존권을 외치시는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연봉 평균이요 6,5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왜 회사부터 살려야 되고 저걸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중간 지주 회사가 이제 생겨서 각각의 이 회사를 관리하게 되면은 노조의 협상력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노무사님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 신설되는 현대중공업, 자, 여기 이 현대 신설되는 이 현대중공업의 이제 노동조합은 지금 신설되는 이 현대중공업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섭을 해야 됩니다. 교섭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설되는 현대중공업은 그 지분을 100%가 중간 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노동조합은 현재 그 신설되는 현대중공업의 교섭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자체는 중간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어떤 교섭 대상자하고 교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협상력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 물적 분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자체가 현대중공업의 총수 일가의 경영 세습을 위한 게 아니냐. 또 중간 지주회사를 세워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합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현상을 보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죠. 네. 이번에 물적 분할의 문제는 두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지금 다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재벌 총수는 그럼 승계하면 안 됩니까? 가업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거를 지금 맡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제일 높고 지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승계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60%를 내야 됩니다. 많을 경우는 65%까지 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바라보서는 안 되고 또 계열사 간에 무슨 일감 몰아주기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납품 단가가 높으면 기업이 전후방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죠. 또 그거를 우리가 나쁘게 보면 문어발이고 좋게 보면은 다각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은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금 위기다. 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2조 9천억이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독자 생존하는 것보다는 지금 LNG 부분이나 특수 네. 부분이 강점이 있거든요. 네. 지금 대우중공업이. 자, 그래서 이걸 합하면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한 3개월 동안 네. 산업은행하고 채권단 산업은행하고 현대중공업의 경영진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겁니다. 서로 윈윈이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런 인수합병 과정이 없고 홀로 있는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선업계가 우리가 지금 한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이제 능가를 했죠. 우리 조선업 세계 1위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요.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제 마진도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 지역사회와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시장 논리로 놔둘 수는 없고 국가가 돈을 대줬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구조조정이다. 네. 그래서 물론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러나 순기능이 훨씬 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노무사님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회사에서 지금 노동조합한테 자 고용 조정 없다. 그다음에 단체 협약이라든지 모든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들도 모두 다 승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경과한 후에는 노동조합을 조금은 포용하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 울산 시장님처럼 그렇게 삭발하고 나서지 마시고요. 오히려 정치권이나 책임 있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정말 중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재산권의 문제거든. 네. 어떤 경영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시장 경제가 이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시 한번 이것은 노조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외국을 좀 스타디를 하고 왜 그 극심했던 일본이 60년대를 지나면서 노사가 안정이 되었는가, 회사가 어려워질 때 노조가 협력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물론 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게 업황이 희망이 좋으면 뭐 이런 일이 없겠으나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우리가 80년 이상을 산다고 치면 기업은 지금 보통 한 30년을 못 삽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73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제 50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우리 노조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우리 경영진이 우리 회사가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이번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그냥 갑자기 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교수님도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는 뭐 방금 전에 지금 좀 보면서 왔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든지 점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어떠한 그 주민들까지도 여기 노동조합의 이제는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그냥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지금 당정청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정 정당이 특정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그 어떤 노동조합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